친하면 친할수록 이런 말은 삼가야 한다. 그대들은 절친에게 상처받은 적이 있는가?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말이 유독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만 깊이 파고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낯선 이의 말에는 흔들리지 않으나 내 마음을 잘 아는 이의 말에는 쉽게 무너진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알게 되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꺾어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착각한다. 절친이니까 괜찮겠지. 친하니까 이 정도 말은 해도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가까운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은 대부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무리 절친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이 왜 깊은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말의 무게를 지키는 태도가 어떤 관계를 오래 살려내는지 함께 살펴보려 한다. 가까운 관계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까닭은 친하니까 괜찮다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이 착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한번 뿌리내리면 말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든다. 우리는 대개 편안함을 우정의 증표라 여기지만 편안함이 깊어질수록 말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이니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고 내 말의 숨은 의도를 이해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말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댈수록 상처는 더 깊게 남는다. 친밀함은 무례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친밀함은 말의 가시를 없애지 않는다. 친밀함은 오히려 말의 무게를 더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보았다. 벼슬을 잃고 흩어진 이들 중에는 친구의 말 한마디에 무너진 사람이 제일 많았다. 그들은 혈연도 아니었고 오랜 인연도 아니었지만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은 거의 같았다.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소. 그 말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친구의 말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이었다. 친하다는 착각 속에서 사람은 서로에게 말의 칼을 들이대기도 한다. 자랑은 좋은 소식이라며 건네지만 그 속에는 내가 가진 것을 재고 상대가 가지지 못한 것을 확인하는 시선이 숨어 있다. 비판은 네가 걱정돼서라며 시작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더 옳다는 판단이 들어있다. 비교는 너도 잘했지만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결국 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선언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아주 민감한 그릇과 같다.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 내뱉은 말에 가장 먼저 금이 간다. 그 금은 말보다 빠르게 마음속으로 번지고 언제부턴가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그대들도 그 경험을 기억할 것이다. 먼저 만난 자리에서는 웃고 떠들었으나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가라앉았던 밤. 헤어지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문득 떠오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했던 날 말이다. 친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크게 보지 않겠다는 태도다. 편안함을 이유로 말을 거칠게 사용하면 우정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모된다. 우정은 편안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으로 유지된다. 마음속에서 상대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면 말도 언제부턴가 그 가벼움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말은 언젠가 큰 상처의 형태로 돌아온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벗과 멀어진 경험이 있다. 그 벗은 평소엔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나 함께 있을 때면 은근히 나와 자신을 비교하곤 했다. 그는 말하기를 좋아했다. 너도 잘하고 있지.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 해. 너도 대단하지.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겠나. 그 말의 표면은 격려였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를 평가하려는 숨은 기준이 있었다. 나는 처음엔 그것을 우정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다. 그 말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높낮이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정 속에서 은근히 들이운 높낮이는 언젠가 벗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균열이 된다. 친구 사이의 말이 어려운 까닭은 그 말들이 언제나 관계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자랑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서늘함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동등하게 대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다. 비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다가오는 거리감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세심히 배려하는지 알려주는 척도다. 무심한 농담이 불편했던 적이 있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는 얼마만큼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느끼게 된 것이다. 진심은 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내뱉었어도 상대는 그 말의 온도와 방향을 통해 그대의 속마음을 읽어낸다. 우정은 말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 남긴 감정으로 평가된다. 좋은 말도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고 쓴 말도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말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되고 그 칼은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향한다. 친하다는 착각이 무서운 이유는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조심하던 표현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무뎌진다. 상대에게 허락되지 않은 말이 언젠가 당연해진다.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우정은 마모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편안함이라고 부르는 순간조차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말이 얼마나 관계를 흔드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무심히 던졌던 말, 내가 농담이라 여겼던 말, 내가 위로라 생각하며 건넸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무거웠을지 떠올렸다. 그때 알게 되었다. 말의 절제는 곧 마음의 배려라는 것을, 말의 경계는 관계의 울타리라는 것을, 그리고 우정은 그 울타리를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날카로운 말이 아니라 가벼운 말이다. 날카로운 말은 오히려 조심스럽게 사용되지만 가벼운 말은 아무렇지 않게 쓰인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것은 날카로움보다 가벼움이다. 가벼운 말은 상대의 마음을 방심하게 만들고 방심한 마음은 작은 상처에도 쉽게 흔들린다. 친하니까 괜찮다는 착각을 버릴 때 우정은 더 깊어진다. 말의 경계를 지킬 때 관계는 오래 간다. 친밀함이 무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대는 가까운 사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말은 상처가 아니라 편안함으로 남을 것이다. 사람의 관계는 말이 아니라 장면에서 무너진다. 그 장면은 늘 사소하다. 그러나 그 사소함이 마음에 남아 관계를 뒤흔드는 순간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연이 어떻게 끊어지고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지켜보았다. 그곳은 작은 섬 같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마음의 민낯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어느 날 한 벗이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다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그는 벼슬길에서 좋은 자리를 얻었다며 활짝 웃었다. 나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러나 그의 말이 이어지자 그 기쁨은 어느새 쓸쓸함으로 변했다. 너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지만 아직은 조금 멀었지 않나. 그 말은 웃으며 던졌고 농담처럼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의 깊이를 느꼈다. 그 말에는 너와 나는 이제 다르다는 선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나는 그 곡선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장면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또 다른 장면이 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벗에게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는 내 말을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견뎌왔어. 그러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다. 위로하는 척하며 자신의 강함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자리를 나와 한참을 걸었다. 길 위에서 깨달았다. 친구의 경험은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는 그 한마디였다는 것을. 그대들도 비슷한 순간들을 떠올릴 것이다. 자랑처럼 들리는 칭찬, 격려라는 이름의 평가, 농담처럼 던져진 비교, 위로라는 이름의 훈계.
이 모든 말들은 장면 속에서 드러난다. 장면이 있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과 그 표정, 그 목소리, 그 태도가 기억 속에 박힌다. 그리고 사람의 관계는 그 박힌 기억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한 사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벗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벗은 술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가볍게 조롱했다. 저 친구는 마음은 좋은데 늘 결과가 조금 아쉬운 사람이야. 사람들은 웃었고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돌아와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벗의 말은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던져졌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을 무너뜨렸다. 그 자리는 작은 술자리였지만 그에게는 우정이 꺼지는 장면이었다. 관계는 그렇게 사라졌다. 말은 잊혀도 장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 이런 장면도 있다. 한 벗이 오랜만에 찾아와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이라 반가웠다. 그러나 대화가 시작되자 그는 곧 내 삶을 가볍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너도 글을 쓰니 좋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 글이 더 인정받지 않나. 그 말 속에는 나를 향한 존중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시야에서 나를 평가했고 그 평가의 말이 나의 오랜 노력 위에 놓였다. 그 장면은 짧았으나 나는 그날 벗을 보내고 긴 시간 생각에 잠겼다. 친하다는 이유로 허락된 말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가장 아픈 장면은 말을 하지 않은 장면이다. 어떤 벗은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도 없었고 조언도 없었다. 그저 침묵만 있었다. 침묵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진 거리감이 문제였다. 벗의 마음이 이미 멀어져 있다는 것을 그 침묵이 말하고 있었다.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것 또한 상처가 된다. 우정은 말의 진심으로 이어지지만 침묵의 온도에서도 금이 간다. 나는 유배지에서 종종 생각했다. 과연 우정이란 무엇인가? 함께 웃고 떠드는 것인가? 지치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인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인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우정은 결국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라는 것을. 마음은 말로만 다루어지지 않는다. 말과 말 사이의 태도, 말을 전할 때의 거리, 말을 삼키는 순간의 배려 속에서 우정은 형체를 갖는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졌던 우정이 있다면 그 관계는 사건이 아니라 장면에서 끊어진 것이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본다. 말을 전하는 태도, 말을 고르는 시선, 말을 내뱉는 자리, 이 세 가지는 관계를 오래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세 가지를 잊는다. 편안함을 이유로, 친밀함을 핑계로, 가까움을 내세워 말의 질서를 흐린다. 친한 관계에서 관계를 지키는 일은 큰 노력이 아니다. 커다란 선물도 거창한 말도 필요 없다. 단지 작은 장면 하나를 지키면 된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선, 내 말이 닿을 곳을 생각하는 태도, 내가 던진 말이 남길 울림을 살피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는 장면은 오래 지나도 따뜻하게 기억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며 말보다 장면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은 잊힌다. 그러나 장면은 남는다. 장면이 남으면 마음이 바뀐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관계의 방향도 달라진다. 친한 사람이기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장면이다. 가볍게 던진 말 하나, 가볍게 올린 눈썹 하나, 사람들 앞에서 내뱉은 가벼운 농담 하나가 평생의 인연을 흔들기도 한다. 우정은 거창한 말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정은 작고 조용한 장면 속에서 지켜진다. 그대들이여, 친한 사람일수록 말의 순간을 아껴야 한다.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을 평생의 인연으로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을 잃으면 관계는 조용히 멀어진다.
말은 바람에 흩어져도 장면은 마음에 남는다. 우정은 그 마음 위에서 자란다. 우정이 오래 가려면 말보다 먼저 다듬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마음의 태도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와 같아서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고 마음이 가벼우면 말도 가벼워진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이다.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말의 뿌리를 먼저 느끼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마음이 어지러울 때 했던 말들을 기억할 것이다. 평소 같으면 하지 않았을 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깃든 말, 친한 사람 앞이라 더 쉽게 내뱉었던 말, 그 말들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정이 흔들리는 까닭은 말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 때문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고요하게 흐르는 시간을 견디며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걷는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음에 조급함이 많으면 말도 서두르고, 마음에 시기심이 많으면 말도 날카롭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말도 자꾸 비교를 향한다. 그래서 친한 관계가 무너질 때는 반드시 그 중심에 내면의 흐름이 있었다. 친구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한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면 말의 향기가 독해진다. 말은 평범하지만 그 말이 품은 의도가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친한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은 상대가 나를 이용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는 느낌이다. 비판도 마찬가지다. 진짜 비판과 가짜 비판의 차이는 동기에서 갈린다. 진심으로 도우려는 사람은 말을 아끼고 태도를 먼저 바꾼다. 그러나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고 태도는 뒤로 미룬다. 친한 사람에게 비판을 들은 뒤 괜히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다면 그 말이 내 성장을 향한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욕망을 채우기 위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비교 역시 그렇다. 비교는 말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시선이다. 친구를 보며 기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내뱉는 말은 결국 비교와 평가의 형태를 띠게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많은 이들이 친한 친구의 비교 섞인 말에 상처받는 장면을 보았다. 그 말의 본질은 너는 아직 내 아래에 있다는 암시였다. 사람의 마음은 이런 암시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감지한다. 친밀함 속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의 형태가 아니라 말의 근원이다. 우정은 말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으로 확인받는다. 말은 겉에 드러난 표식일 뿐이고 진짜 마음은 태도에 있다. 말은 순간이지만 태도는 시간이 된다. 따라서 오래된 관계일수록 태도가 먼저여야 하고 말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과거의 사람들을 떠올리는 일이 많아졌다. 그들이 내게 해준 말보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게 다가왔는지가 먼저 떠올랐다. 이 사실은 나를 깊이 흔들었다. 말은 기억에서 사라져도 태도는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우정이란 결국 마음을 어느 쪽으로 기울이느냐의 문제다. 내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가? 내 말이 상대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지 않는가? 내 태도가 관계의 울타리를 세우는가? 이 세 가지가 우정의 무게를 가른다. 우정은 말의 솜씨로 유지되지 않는다. 말의 솜씨는 사람을 잠시 기쁘게 할 뿐이다. 우정은 마음의 결로 유지된다. 그 결이 고르면 말도 부드럽고 그 결이 거칠면 말도 거칠어진다. 그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친한데 마음까지 다듬어야 하나. 그러나 진정한 친밀함은 거리 없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지키는 데 있다. 마음의 질서를 잃으면 말의 질서도 무너진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의 칼날이 무심히 도마 위에 떨어지듯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말은 마음이 흘러나온 것이므로 결국 책임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유배지에서 배웠다. 서늘한 바람 속에서 하루가 가고 고요한 새벽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의 결이 조금씩 다듬어졌다. 그때 알게 되었다.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관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오래 살린다는 것을. 친한 관계가 오래 가려면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상대에게 필요한 말인가?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울림을 남길 것인가? 내 말 뒤에 숨은 마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지나치면 말은 욕심을 숨기고 나아가 상대의 마음을 흔든다. 우정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말을 고르는 마음에서 드러난다. 말의 결을 다듬는 것은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태도다. 가까운 사람이 떠나는 일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의 무너짐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잃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대들이여,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말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다. 태도가 단단하면 말도 단단하고, 태도가 고요하면 말도 고요하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평생의 인연을 지켜주는 힘이 된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절친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은 오래 남는다. 말은 사라져도 그 말이 남긴 온도와 울림은 마음에 머문다. 그것이 우정의 기둥을 흔들기도 하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크게 네 가지로 모인다. 자랑, 비교, 비판, 무심한 평가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뿌리는 하나다. 상대를 배려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앞세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자랑은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비교는 상대의 가치를 줄이려는 마음에서 나오며, 비판은 나의 기준을 강요하려는 마음에서 나오고, 평가는 상대의 삶을 가볍게 보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 네 가지 말은 친한 사이에서 특히 더 위험하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곧 마음의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우정은 가까움이 아니라 배려와 절도로 지켜진다. 편안함에 취하면 말의 경계가 흐려지고, 말의 경계가 흐려지면 우정도 함께 흐려진다. 따라서 관계를 오래 지키려면 말보다 먼저 지켜야 할 태도가 있다. 첫째, 상대를 동등하게 보는 태도다. 우정은 위아래가 없다. 상대가 나보다 느리게 살아도, 운이 좋지 않아 고단해 보여도 그 사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우정은 함께 걷는 관계이지 앞서가거나 뒤에서 비추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절친에게 던지는 모든 말은 상대를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둘째, 말하기 전에 마음을 잠시 비우는 태도다. 감정이 앞설 때, 서운함이 올라올 때, 상대에 대한 작은 시기심이 스칠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 가벼운 말을 내뱉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말이 어딘가로 기울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말이 우정의 균열을 만든다. 셋째, 말의 자리를 아는 태도다. 평소에는 괜찮은 말도 상대가 지친 날에는 상처가 된다. 평소에는 농담으로 듣던 말도 상대의 마음이 흔들린 날에는 짐이 된다. 따라서 진짜 우정은 말의 내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말의 자리를 살피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을 지금 건네도 괜찮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질문을 생략하는 태도가 우정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넷째, 말보다 마음을 먼저 보내는 태도다. 말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지만 마음은 그 사람의 가슴에 들어간다. 먼저 마음을 건네고 그 다음에 말을 얻는 사람은 평생의 인연을 얻는다. 그러나 말이 마음보다 앞서면 상대는 그 말에서 따뜻함이 아닌 무게를 느낀다. 무게가 쌓이면 관계는 금이 간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하곤 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듬고 태도를 가지런히 하겠다고. 인생은 길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잃는 일은 순식간이다. 그 시간을 돌이키기에는 우리의 삶은 너무 더섭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절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결국 나를 드러내려는 말이다. 자랑도 그렇고 비교도 그렇고 비판도 그렇고 평가도 그렇다. 이 모든 말들은 나를 중심에 세우고 상대를 둘레에 놓은 말이다. 우정은 서로가 중심이 되어 서는 것이지 한쪽만 중심이 되는 관계가 아니다. 그렇다면 절친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상대를 지키는 말,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말,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다. 네, 마음이 힘들겠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 곁에 있다. 이런 말은 짧다. 화려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우정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조용히 들어주는 일이다. 우정은 말을 많이 한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정은 애써 포장한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정은 들어주는 태도로 지켜진다. 상대의 마음이 흘러나올 때 그 흐름을 고요하게 받아주는 태도, 그 태도 하나가 오랜 인연을 오래된 인연으로 만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의 정체는 내 욕망이 앞서는 말이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의 정체는 상대의 마음을 우선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가 있다. 그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대들이여, 절친과의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말을 고르는 일보다 마음을 고르는 일을 먼저 하라. 마음을 다듬으면 말은 저절로 곧아지고 말이 곧아지면 우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겉으로 친한 관계는 많으나 속으로 오래가는 관계는 드물다. 그 희귀한 관계를 지키는 힘은 잘난 말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이다. 우정은 말로 얻는 것이 아니다. 말의 절제로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절제는 상대를 잃지 않겠다는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평생의 벗을 잃지 않는다. 세월을 오래 살아보면 사람 곁에 남는 것은 많지 않다. 벼슬도 사라지고 재산도 흩어지고 명예도 바람 앞에 흔들린다.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는 것은 함께 걸었던 몇 사람의 온도와 그들이 남기고 간 말의 자취뿐이다. 우정은 그 자취 위에 쌓인다. 그리고 그 자취가 흐려지는 순간 관계도 함께 빛을 잃는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세월을 견디며 수많은 사람을 떠올렸다. 내 곁을 스쳐 지나간 사람도 있었고 잠시 머물다 사라진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희미해졌으나 그들이 남긴 말의 흔적은 희미해지지 않았다. 상처를 주었던 말은 세월이 지나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고 힘이 되었던 말은 나를 오랫동안 지탱해 주었다. 그때 깨달았다. 말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남는 말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던 마음이라는 것을. 그대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멀어진 친구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떠오르는 말 한마디가 있을 것이다.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던 말, 한순간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었던 말, 아무렇지 않게 던졌으나 오래 남아버린 말. 그 말들이 모여 관계의 줄을 끊는다. 끊어진 줄은 다시 이어도 여전히 흔적이 남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흔적이 부담스러워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그 오래된 진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절친일 수도 있고 어릴 적부터 함께한 것일 수도 있고 삶의 고비마다 곁에서 지켜준 인연일 수도 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다. 그리고 그 기둥은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간다.
금의 시작은 늘 말에서 비롯된다. 말은 작지만 그 작음 속에 마음이 있다. 마음의 무게는 언제나 말보다 무겁다. 그래서 나는 유배지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했다.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말의 앞에 내 욕망을 세우지 않겠다고, 상대를 평가하지 않겠다고, 상대의 마음보다 앞서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고. 이 다짐들은 시간이 흐르며 더욱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박히기 때문이다. 절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면 그 말의 본질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말이다. 자랑이든 비판이든 비교든 평가든 그 말들은 상대의 삶을 가볍게 다루는 태도에서 나온다. 우정은 그 가벼움을 견디지 못한다. 우정은 조용한 마음, 조심스러운 말, 사려 깊은 태도에서 자란다. 큰 사건으로 깨지지 않고 작은 말로 균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긴 시간을 홀로 보내며 인연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회복되지 않는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말은 인연의 씨앗이기도 하고 인연의 칼날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대들이 말에 칼을 들면 가까운 사람이 먼저 다친다. 그대들이 말에 씨앗을 심으면 가까운 사람이 먼저 꽃을 피운다. 우정은 그 선택에 달려 있다. 우정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다. 조용히 흩어지고, 조용히 멀어지고, 조용히 끝난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말에서 시작된다. 말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다. 그 말이 문제였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다. 사람의 마음은 뒤돌아보면 아프고 앞으로 나아가면 멀어진다. 우정의 흐름은 한번 틀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말은 처음부터 세심해야 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다. 우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만든다. 우리의 태도가 살린다. 우리의 마음이 깊게 만든다. 절친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키는 일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는 일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의 경계를 세우는 사람은 인연의 울타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정은 오래 자란다. 그대들이여,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온도를 낮추라. 말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인연은 깊어진다. 우정은 떠들썩한 말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진심으로 이어진다. 그 진심을 품는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인연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연이 그대의 삶을 오래도록 지탱해 줄 것이다.